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핵안보 정상회의 열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네요. 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네,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네. 단 3명의 기조연설자 중에 한 분으로 채택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 네덜란드 국왕,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3명 중에 2명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일단은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파일럿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 한반도를 핵 없는 세상의 어떤 첫 번째 목표 지점으로 삼아보자.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핵안보와 핵 군축, 핵 비확산 이 3가지 수레바퀴를 한꺼번에 굴려서 전 세계를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자. 거기에 한국이 앞장서겠다. 이런 메시지가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언론하고도 그랬고 또 연설을 통해서 네. 자, 영변의 핵시설이 네, 사고가 날 노브였다. 경우에는 러시아 구소비에트 체제의 체르노빌 핵폭발 사고보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놔서 많은 네. 논쟁도 나왔고 있습니다. 자, 핵안보 정상회의의 뜻이 이런 핵물질 사고 예방하자는 뜻이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단계씩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회의인데요. 동시에 네덜란드 정상회담 같은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차는 잘 맞췄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몸살 때문에 네. 국왕 만찬은 불참했다면서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 국내에 머물 때도 네. 워낙 일벌레, 일중독, 일을 열심히 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네덜란드로 가는 비행기 내에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얘기할 내용, 그 연설을 계속 가다듬는 작업들을 굉장히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네. 약간 탈진 상태, 몸이 굉장히 피곤해진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어제는 오찬과 만찬을 모두 국왕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모습은 점심 식사 자리네요. 네, 점심 자리인데요. 네. 네, 저기 보이는 분이 네덜란드 국왕이고요. 히딩크 감독 얼굴도 보이는군요. 네, 거스 히딩크, 박지성 선수도 보이고요. 네, 네. 네덜란드 어떤 왕실의 네. 주요 인사들이 모두 총출동했고요. 그만큼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많이 보여졌던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또 오찬에 초청받았던 나라는 우리하고 중국밖에 또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2가지를 같이 했던 나라는 우리하고 중국밖에 아, 없었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몸살 때문에 좀 네. 상대국 국왕과의 만찬이란 보통 중요한 외교 일정이 아닌데 네. 결국 양해가 좀 됐나 보군요. 네, 윤병세 장관이 참석하는 거로 네. 일단락이 됐고요. 네. 사전에 아마 극진한 사과의 뜻과 함께 네.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는 사전 양해를 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만찬이 불발이 됐는데 사실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네. 몸이 고령이었지만 김대중 네. 대통령은 만찬을 거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2007년 2월에 아세안 플러스 3 네. 그때 그 필리핀에서 했던 정상회담 당시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만찬에 불참해서 약간 외교 논란, 외교 네. 결례 그런 비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건강 때문이겠죠? 네, 굉장히 피곤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네. 그 전에 뭐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국내적으로는 원포인트 개헌 이 부분을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네.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와 함께 네.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내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천상철 반장도 잘 기억하실 텐데 네.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네. 국내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대통령이 심각한 피로 증세를 가졌습니다. 그걸 끝난 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에 갔는데 결국 대통령이 그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만찬을 참석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탄차를 제공했다. 그래서 뭔가 테러 위협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아마 네덜란드 쪽에서는 최고의 예우 중에 하나로 네. 우리 대통령에게 자국산 BMW였죠. 자국산 아니에요. 그렇죠. BMW 독일산 차량, BMW? BMW 7 차량을 줬는데 네. 그게 방탄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네. 방탄 차량을 제공한 나라가 이스라엘, 미국 등이었는데 뭐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네. 항상 상시적으로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대통령도 혹시 테러를 당할까봐 네. 그런 방탄 차량을 제공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 현지 취재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네. 우리 대통령에 대한 가장 극진한 예우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조들의 분위기를 보면 참 한국에 대한 위상이나 또 이 어떤 대접이 참 융숭하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요. 자, 해관보 정상회의 일정은요, 우리 시간으로 자정 무렵이면 이미 다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반인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만나죠. 네. 삼국 정상이 만나는데 장소가 좀 독특하다면서요. 네, 저희로서는 네. 굉장히 어떤 이번 해관보 정상회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는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네. 취임 내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네. 18개월 전이죠. 18개월 때 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가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중재 하에 삼국 정상이 만나게 네. 되면 한일 관계 꽉 막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네. 경색 부분을 풀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